지난 시간에는 박선미 사모님의 놀라운 외상장부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20년간 받지 않은 외상값의 진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은 그 동네에서 일어난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김태수라는 이발사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의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면서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6.25 고아였던 그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보온했는지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1972년 삼선동 골목 한복판에 작은 이발소가 하나 있었어요. 간판도 허름하고 의자도 낡은 정말 소박한 이발소였죠. 주인은 김태수, 당시 48세였어요. 혼자 살면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김태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이발소보다 훨씬 싸게 받았거든요. 어른 이발이 보통 200원인데 김태수는 100원만 받았어요. 그것도 정성껏 깎아줬어요. 시간도 충분히 들여서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은 아예 공짜로 깎아줬어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머리 깎아달라고 하면 돈도 받지 않고 깎아줬죠. 아저씨, 돈 안 받으세요? 응, 얘들은 공짜야. 깨끗하게 깎아주는 게 더 중요해. 아이들 부모들이 미안해했어요. 태수 아저씨, 돈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김태수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깨끗하게 해줘야죠. 돈 받을 일 아니에요. 아이들이 깨끗하면 어른들도 기분 좋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김태수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혼자 살면서 그렇게 장사하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김태수가 굶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이발소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김태수가 말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손님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태수 아저씨, 고향이 어디세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가끔 누군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대답을 안 했거든요. 특히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김태수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손님들이 6.25 얘기를 하면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했어요. 김태수에게 뭔가 큰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요. 태수 아저씨한테 무슨 사연이 있나 봐. 맞아, 말도 안 하고 혼자 사시고. 전쟁 때 뭔 일이 있었나? 불쌍한 분 같아. 그런데 김태수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였어요. 누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이사하는 집이 있으면 짐을 날라주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이웃을 도왔던 거죠. 1974년 어느 봄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의 6.25 참전 용사회에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전쟁 때 실종된 전우들을 찾고 있다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이 김태수 이발소에도 들렀어요. 혹시 김태수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김태수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예요. 제가 김태수입니다. 참전 용사회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그리고 김태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1951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셨나요? 무대는 어디였나요? 김태수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해병대 1년대였어요. 그 순간 참전 용사회 사람 중 한 명이 김태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태수야, 너 김태수 맞지? 나 박영철이야. 김태수가 그 사람을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어요. 영철이 형. 형이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이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이발소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조용했던 김태수가 이렇게 울면서 누군가를 부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박영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태수야,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전쟁 끝나고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잖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김태수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형. 저는 형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포탄 맞고 쓰러지는 거 봤거든요. 이발소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김태수가 6.25 참전 용사였다니요. 박영철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친구가 전쟁 때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중공군 총알이 저를 향해 날아오는데 태수가 몸으로 막아준 거예요. 김태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형.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냥. 박영철이 계속 말했어요. 태수 등에 총알이 박혔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업고 다녔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후송되는 과정에서 서로 헤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김태수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싶었죠. 그런데 박영철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태수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전쟁 초기에 돌아가셔서 혼자였거든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자원 입대했어요. 당시 17살이었는데 말이에요. 김태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형,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영철이 계속 말했어요. 태수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전쟁터에서도 다친 전우들 돌봐주기 바빴어요. 자기 밥을 남주고 굶은 적도 많아요. 의무병도 아닌데 상처 입은 전우들 간병하고 그랬거든요. 밤에는 보초 서고 낮에는 다친 사람들 돌보고 언제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김태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조용한 이발사가 아니라 진짜 영웅이었던 거예요. 박영철이 김태수에게 물어봤어요. 태수야, 전쟁 끝나고 뭘 했어? 왜 연락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김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연락 못 했어요. 형님들은 다 성공하셨을 텐데. 박영철이 화를 냈어요. 이 바보야. 그게 뭐가 부끄러워? 너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야. 우리가 다 너 덕분에 살아있는 거야. 그때 다른 참전 용사회 사람들도 김태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정말 김태수 맞네. 태수야, 나 기억 안 나? 이철민이야. 태수 형님, 저 김광수예요. 한 명 한 명 김태수를 알아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태수 형이 제 허리에 박힌 파편 빼주셨잖아요. 저는 태수 형이 등에 업고 후송해주신 덕분에 살았어요. 태수야, 내가 나눠준 밥 덕분에 굶지 않고 버텼어. 동네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김태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니요. 그 후로 김태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영철이 참전 용사회 사람들에게 김태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전우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김태수가 구해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전쟁터에서 김태수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김태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 형, 형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 죽었어요. 김태수는 당황해했어요. 자기는 별거 아닌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우들이 김태수에게 제안했어요. 태수야, 우리가 도와줄게. 이발소 크게 차려주고 집도 사주고 싶어. 하지만 김태수가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전우들이 신기해했어요. 왜 도움을 거절하느냐고요. 김태수가 말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이들이 와서 머리 깎고 어른들도 찾아와 주시고. 이게 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전우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김태수가 동네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의사가 된 전우는 동네에 무료 진료소를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사업가가 된 전우는 동네 아이들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공무원이 된 전우는 동네 환경 개선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김태수가 기뻐했어요. 자기보다 동네 사람들이 도움받는 게 더 좋다고 했거든요.
고마워요, 형님들. 저보다 동네 사람들이 좋은 일 당하는 게 더 기뻐요. 그렇게 해서 삼선동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김태수 덕분에 온 동네가 혜택을 받게 된 거였어요. 무료 진료소가 생기면서 동네 사람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장학금 덕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김태수에게 말했어요. 태수 아저씨, 우리가 몰랐네요. 그런 대단한 분이셨는 줄.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이웃들과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후로 김태수의 이발소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참전용사들이 자주 찾아와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김태수는 여전히 아이들 머리는 공짜로 깎아줬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여전히 싸게 받았어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태수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제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요. 김태수가 대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웃들이 편하게 와서 머리 깎는 게 더 좋아요. 전쟁터에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태수는 전우들이 주는 도움도 모두 동네를 위해 썼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이웃들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렇게 김태수는 평생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보냈어요. 전쟁 영웅이었지만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이웃을 도우며 살았어요. 지금도 삼선동 사람들은 말해요. 김태수 아저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되었다고요. 한 사람의 숨겨진 희생정신이 온 동네를 변화시킨 거였어요. 전쟁터에서 전우들을 구한 그 마음으로 이웃들도 돌본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진희 아주머니의 목욕탕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홀어머니가 어떻게 동네 화합을 이끌어냈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